자, 오늘은 기출문제 10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은 다른 거 다 하고 종이를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자, 기본 작업 2번. 자, 일단 시험 볼 때는 종이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화면에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A1에서 H1이면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여기까지를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그럼 가운데 맞춤 누르고 글꼴 휴먼 예체 이 휴먼 예체가 없나? 안 나타나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크기는 20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 A3에서 A4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고 B3에서 B4 병합, 그 다음에 C3에서 E3 병합, F3에서 G3 병합, H34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 A3에서 H3 요까지. 셀 스타일 강조색 6. 자, 셀 스타일은 여기 있어요.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6이면 요거네요. 그 다음에 C5에서 G16, C5에서 G16 여기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G16을 클릭하면 돼요. 사용자 지정 서식, 셀 서식, 컨트롤 1번과 같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G표준을 지운 다음에 숫자 뒤에 첨을 표시하되 0일 경우에는 0점으로 표시하시오. 10점 그러면 이제 0 따옴표 점 따옴표 숫자가 있을 때 0이 한 개는 나오도록 하라 하고 따옴표 안에 점을 써줍니다. 확인. 자, 그 다음 A1 셀에 IT 수험서 자격증이라는 메모를 삽입 후 자동 크기로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A1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다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IT 띄고 수험서 띄고 자격증, 자, 이렇게 쓰고 자동 크기 항상 표시해요.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셀에서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서 항상 표시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글꼴 말고 다른 탭이 안 나타나죠. 요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서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요 맞춤 탭이 나타납니다. 자동 크기 확인. 자, 고정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A3에서 H16, A3에서 Shift 누르고 H16, 모든 테두리, 그러면 테두리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 누르고,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그럼 한 번 더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불러온 다음에 시트 하나 끝나면 저장, 시트 하나 끝나면 저장, 이렇게 자주 저장을 누르세요. 지금은 제가 읽기 전용이라서 안 누르는데 시험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시트 넘어갈 때마다 저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 작업 3를 보죠. A4에서 I12, A4에서 I20이네요. 영역에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행 전체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이네요. 그러면 요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문제에서 영어 점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78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국어 점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80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기호를 가운데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는을 먼저 씁니다. 수식은 는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 영어 점수가 그랬기 때문에 요 영어를 먼저 클릭을 하고, 자, 요거 F4 두 번 눌러야 돼요. F4 두 번 눌러야 되는데, 자, 이거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고,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는을 씁니다. 자, 영어 점수가 라고 했기 때문에 요 영어 점수 한 개를 클릭하고,
알파벳 왼쪽에 달러가 붙고 숫자 왼쪽에는 달러가 붙지 않도록 F4 둘 다 달러 붙었죠? F4 숫자 앞에만 달러 붙었죠? F4 알파벳 앞에만 달러 붙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숫자는 내려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고 옆으로는 가지 말라 해서 알파벳 왼쪽에만 달러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하니까 자, 이해하기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국어 점수 그랬으니까 국어 점수 얘도 F4를 이렇게 눌러서 알파벳 왼쪽에 달러 붙고 숫자 왼쪽에 달러 붙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밑으로 복사하면 이렇게 true, false가 나오죠? 이 true, false가 나오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 수식 더블 클릭해서 이 수식을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ESC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블럭을 지정하고 조금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에 클릭하고 붙여넣기.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서 표준색 파랑, 글꼴색이 파랑색, 파랑. 그 다음에 다른 건 없네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자, 여기 true가 될 때 색깔이 바뀌었죠. true 될 때 색깔 바뀌고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수식을 쓸 때는 요 바깥에서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 지워버리면은 훨씬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쉬운 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요 매출 현황표를 이용하여 이거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셔. 자, 피벗 테이블은 전체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삽입 메뉴에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고, 자, 전체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맞고 그대로.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동일 시트에 A24니까 A24를 클릭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하나씩 넣는 거예요. 지점은 보고서 필터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지점명은 보고서 필터. 여기가 보고서 필터예요. 그냥 필터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지역은 행 레이블로 처리하고 그러면 요 지역을 행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갑의 1월, 2월, 3월의 평균을 그랬네요. 그러면 1월을 갑에다 놓고 2월을 갑에다 놓고 3월을 요 밑으로 내려야 돼요. 자, 이게 좁으면 여기서 마우스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1월, 2월, 3월. 근데 평균을 그랬는데 여기 다 합계로 되어 있네요. 그럼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확인. 수동으로 3번 해줘야 됩니다. 자, 3개 다 평균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동일 시트 A24는 우리가 아까 했고, 자, A24에다 하면 22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자, 이거는 디자인 메뉴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현재 압축 형식인데 개요 형식으로 바꿔라 그런 뜻이에요. 뭔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피벗 스타일 보통 4서식.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여기 있어요. 삼각형을 눌러서 보통이면 자, 밝게, 중간, 어둡게. 밝게, 중간, 어둡게인데 보통이 없네. 자, 이 문제가 옛날 문제라서 요즘 문제랑 안 맞는 건가 보네. 자, 여기 눌러보면, 자, 여기서 네 번째 걸 딱 하면 밝게, 여기 밝게 4라고 돼 있고, 자, 중간에서 네 번째를 선택을 하면 보통 4, 요거네요. 요거 보통 4. 그래서 요걸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보통 11이고, 그 다음 어둡게에서 네 번째는 어둡게 4죠. 그럼 보통 4는 요 중간에 보통 4, 요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이렇게 이 엑셀과 좀 다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살짝 응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 보겠습니다. 자, 월급 명세서표에서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자,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되죠. 직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하시오. 요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메뉴에 정렬에 들어가서
기준을 지기로 바꿉니다. 만약에 여기 지기가 안 나오면 옵션에서 위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지기가 안 나와요. 위아래로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얘가 꺼져 있으면 지기가 안 나와요. 얘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름차순 확인. 그래서 요 지기가 과장, 부장, 사원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놓고 자, 그 다음에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메뉴에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자, 직위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직위예요. 같은 것끼리 묶인 게 그룹할 항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직위별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직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당과 성과금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수당과 성과금 요 두 개를 켜고 나머지를 꺼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끄고 요 두 개를 켜줍니다. 그 다음에 합계와 그랬죠? 그럼 요 합계 돼 있죠? 그러면 요 새로운 값으로 됐지만 끄면 돼요. 요것만 끄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부분합에 다시 한번 들어가요. 부분합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당과 성과금의 합계와 다음에 지급액의 최대값을 그랬으니까 이걸 끄고 요 지급액이 여기 안 보이네요. 자, 일단 요거를 끄고 자, 여기서 지급액의 최대값 이렇게 두 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현재 켜져 있는 거 다 끄고 지급액 켜주고 최대값으로 최대로 바뀌었네요. 이름이 최대로 바꿔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무조건 꺼져 있으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 뒤에 뭐 이런 말은 무시하세요. 이 문제를 차례대로 풀면 이런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자, 이게 두 번 부분합을 하면 1, 2, 3, 4까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런 거는 세 번 하신 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자, 요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부분합이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해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자, 두 문제가 나오죠. 자, 1번 도형이 들어갈 위치가 I3에서 J5예요. I3, J5 블록을 지정하고 넣을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에요. 삽입의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사각형 둥근 모서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고 마우스를 떼고 Alt를 떼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서식으로 입력하고 그냥 쓰면 돼요. 서식하고 ESC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안 돼 있죠? 홈 메뉴에 가서 세로 가운데와 가로 가운데를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녹화할 차례예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지 봤더니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고 그랬네요. 그래서 서식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이제 문제 풀 차례예요. A3에서 G3 영역에 그럼 A3에서 G3을 선택을 하고 글꼴색 그러면 표준색 파랑 그러면 글자색은 여기서 파랑을 선택을 하고 배경색 표준색 노랑 배경색은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하고 녹화를 중지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눌러서 중지를 끕니다. 녹화를 끕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다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서식이란 글자를 클릭하고 편집 누르면 안 돼요. 확인 눌러야 돼요. 확인. 바깥쪽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4에서 G12 그러면 6인데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다 클릭하고 매크로 녹화하면 안 돼요. 바깥쪽을 클릭하고 매크로 기록을 눌러야 됩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일단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자, 도형의 위치가 I7에서 7, I 여기에서 J9까지 자, I와 J가 색깔이 나오고 7, 8, 9가 색깔이 바뀌었죠. 십자형에 넣어라. 삽입에 도형에 십자형을 넣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먼저 떼고 Alt를 나중에 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재고량으로 입력하고 재고량 쓰고 ESC. 자, 가운데 정렬 해야 되겠네요. 홈 메뉴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합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재고량 매크로를 생성하시고 그래서 재고량 써줍니다.
이 매크로 이름과 텍스트가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은 글자 쓰면 안 돼요. 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딱 클릭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는 쓰고 자, 여기서 전월 재고량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같은 줄의 전월 재고량이 43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누르고 그 다음 주문량이라고 돼 있죠. 주문량은 요 줄의 주문량은 500이죠. 그 다음 여기 빼기라고 돼 있죠. 빼기를 쓰고 그 다음 판매량이라고 돼 있죠. 요 줄의 판매량은 511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얘를 밑으로 끌어당겨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블록을 끄기 위해서 바깥쪽을 클릭하고 기록 중지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도형에다 연결할 차례예요.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재고량 매크로 재고량 확인 자, 그러면 됐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자면 얘를 지우고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요거를 실행해 보면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영정 처리됨. 이거 딜리트로 삭제하고 새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1번 그림을 참조하여 판매량과 총 판매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오. 자, 일단 차트 어깨 부분을 클릭하고 판매량과 총 판매, 판매가, 판매량, 총 판매. 이 판매가가 없어져야 되네. 요 이름은 똑같이 나오고. 자,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고 범위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량과 총 판매기니까 여기와 여기니까 떨어져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판매량부터 끝까지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모양이 이상하죠. 그럴 때는 행렬 전환 이제 똑같아졌죠. 똑같아졌는데 요건 이제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일단 1번은 범위는 됐고 2번 총 판매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자, 총 판매기 여기 있죠? 요 범내에서 총 판매를 클릭을 하면 요거는 총 판매기 아니라 범내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자,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요게 이제 총 판매기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얘를 보조축으로 먼저 빼는 게 중요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보조축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네요. 어디로 갔지? 자, 다시 자, 요걸 클릭하고 1초 있다 다시 한번 클릭해서 계열 서식 들어가서 보조축 됐죠? 자, 그 다음에 꺾은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차트 종류 변경 있죠? 여기를 누르고 여기서 꺾은 선형에 시험 문제를 보면 여기 점이 있죠? 점이 있으면 점이 있는 첫 번째를 누르면 됩니다. 점이 없으면 점이 없는 첫 번째를 누르는 거예요. 자, 요걸 누르고 확인. 꺾은 선으로 바뀌었죠? 이 보조축이 또 사라졌네? 그럼 다시 해보죠. 총판매, 그리고 차트 종류, 꺾은 선, 확인.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자, 실행 취소하고 자, 여기서 총판맥을 클릭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바꿉시다. 이게 엑셀 버전에 따라서 이게 안 되네요. 자, 계열 종류 변경해서 꺾은 선형 첫 번째 또 똑같이 이렇게 되나? 똑같이 이렇게 되네. 하나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바뀌어서 그래요. 자, 이 엑셀 2016 버전에서는 하는 방식이 바뀌었네요. 자, 이 총판맥을 클릭을 했죠. 오른쪽 버튼으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렀죠. 자, 여기서 이 꺾은 선형을 하면 두 개 막대, 파란 막대, 빨간 막대가 둘 다 한꺼번에 꺾은 선으로 바뀌네요. 그러면 꺾은 선형을 하면 안 되고 혼합형으로 가서 자, 여기서 총판매 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총판매 계열 여기에서 자, 여기서 이제 점이 있는 첫 번째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야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네요. 둘 다 안 바뀌고 하나만 바뀌네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자, 이제 똑같아졌죠? 얘는 끄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고. 자, 범례는 여기 범례에서 자, 바깥쪽 클릭했다가 범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범례 서식 들어가서 위쪽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굴림체. 자, 그러면 홈 메뉴에 가서 여기서 굴림체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12 엔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굵게 기울인 꼴 했고, 그 다음 4번 총 판매 계열의 데이터 계열 중에서 반반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 오른쪽을 표시하시오. 자, 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판매기면 꺾은 선이네요. 요 꺾은 선을 클릭했다가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숫자가 나왔죠?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는 쉼표도 없고 원자도 없죠. 요 쉼표랑 원자를 없애기 위해서 요 점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서식에 들어갑니다.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요 맨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자, 이걸 맨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표시 형식이 여기 밑에 있네요.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일반을 자, 이건 그냥 숫자니까 숫자로 바꿔봅시다. 숫자로 바꾸면 자, 쉼표가 남아있죠. 그래서 천 단위 기호, 부분 기호를 꺼주면 자, 쉼표 사라지고 이제 똑같이 됐죠. 오른쪽도 돼 있고 자, 그럼 이제 얘를 끄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요 테두리 요 하얀 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 열고 여기서 맨 밑으로 내리면 둥근 모서리가 여기 있네요. 여기 누르고 이제 끄면 됩니다. 자,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저장,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볼 때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에 가서 이제 함수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이거 확대하면 안 돼요. 최대한 문제 주어진 거 외에는 건들면 안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의 두 번째 문자가 그러면 검사 결과의 두 번째 문자면 요 1이네요. 1. 요 1을 추출하기 위해서 mid를 써야 되죠. MID 하고 검사 결과 텍스트는 문자고 스타트 넘버 몇 번째냐 두 번째 넘 캐릭터 몇 개냐 한 개를 꺼내라. 두 번째부터 한 글자를 꺼내라. 그럼 1이 나오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 4 이하일 경우는 공백을 이외에는 분량을 표시하라는데 추주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럼 추주 함수는 부동을 쓰면 안 돼요. 는 뭐 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추주를 앞에다가 쓰고 인덱스 넘버는 숫자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4 이하일 때는 공백이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공백이에요. 공백, 쉼표, 공백, 쉼표, 공백, 쉼표, 공백. 그리고 자 여기서 나머지는 분량인데 if 에러가 없으면 여기다가 분량을 여러 번 써주지만 if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백까지만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복사하면 에러가 생길 거예요. 에러가 생기죠? 자, 이 에러 처리를 밖에서 if 에러로 에러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자 여기 value는 수식 그대로 놔두고 쉼표하고 value if 에러가 값이 만약에 에러이면 불량으로 표시하라. 다운표하고 불량 에러이면 불량으로 표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복사하면 불량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직위와 기본급표. 자, 여기서 직위와 그러면 요걸 사용하고 기본급표 하면 요 밑에 표를 쓰는데 요 밑에 표는 왼쪽에 요 필드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당을 이용하여 이것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수당 더하기 기본급. 자, 그럼 는을 쓰고 자 수당이 먼저 나왔으니까 수당을 먼저 클릭합니다. 더하기가 있으니까 더하기를 누르고 기본급은 이 밑에 가로로 된 표 있죠? 가로로 된 표에서 추출하는 함수가 hlookup이죠. 그래서 hlookup을 써줍니다.
자, lookup value 찾을 값은 지금 이 표에서 맨 위에 줄에 과장 대리 사원 있죠. 그럼 요 줄에서 과장 대리 사원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죠. 얘가 찾을 값이 되는 거예요. 요 과장의 기본급이 얼마냐. 그러니까 과장을 찾아라. 과장의 기본급이 얼마냐. 그래서 과장을 클릭하는 거예요. 심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은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는 요거. 여기서 사원은 요거. 이런 식으로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찾을 범위부터 끝까지예요. 이 과장을 찾을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과장 대리 사원에서 과장을 찾는 거죠. 찾을 범위.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왼쪽에 필드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범위는 이 수식을 밑으로 복사할 때 이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달러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쉼표.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는 행, 위치, 숫자를 써라. 몇 번째 행인지 숫자를 써라. 그런 뜻인데 자, 이 밑에 표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번째 행에 있는 기본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두 번째 행을 출력하라. 2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정확일치 0, 무조건 0 써야 돼요. 0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1차, 2차의 평균이 70 이상이고, 자, 1차와 2차의 평균이 그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고가 end예요. 이고가 end. 그 다음 벌점이 그랬으니까 이걸 또 사용한다는 뜻이고, 10 미만, 미만이면 작다. 그 다음에 이면이 if예요. if. 그러면 본선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 자, 그럼 일단 여기다가 그대로 해보죠. 자, 1차, 2차의 평균이, 그래서 에버리지를 씁니다. 에버리지. 1차, 2차를 같은 줄에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평균이 나오죠. 70 이상, 그러면 요 맨 뒤에 가서 이상 기호 크거나 같다를 쓰고 70을 쓰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true가 나오죠. 이고가 end라고 그랬죠. 그럼 이 바깥으로 가서 A, N, D 괄호 열고 맨 뒤로 가서 쉼표. 벌점이 그랬는데 벌점이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죠? 요 위에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밑으로 내려서 D16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 미만 그랬죠? 미만 작다 기호를 쓰고 10을 쓰고 조건이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end의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이 if를 쓰기 전에 반드시 true랑 false가 나오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전부 다 true가 나오거나 전부 다 false가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제대로 나오죠. true와 false 둘 다 나오죠. 그러면 맨 앞에 가서 if를 써도 됩니다. if 가로 열고 맨 뒤에 가서 쉼표하고 자, true일 때는 본선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총점이 80점 대인 사원 수. 자, 수명 개수니까 count if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총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개수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요 범위만 사용하면 돼요. 자, count if 가로 열고 자, 랭지가 범위니까 요 총점 범위, 숫자 범위, 총점이란 글자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 다음 80점 돼요. 80점 되면 크거나 같다 80 하면 90점 돼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개수가 4개인데, 자, 80점대가 1개, 2개, 3개, 3개잖아요. 근데 4개 나오면 안 되죠. 90점대를 빼야죠. 그래서 90점 이상을 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카운트 if를 그대로 복사해서 빼기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요. 그리고, 부동호는 바꾸면 안 되고, 숫자를 9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 92를 빼야 되니까 90 이상을 빼는 거예요. 90 미만을 빼면 안 되죠. 90 이상을 빼야 돼요. 그래서 count if나 sum if에서 빼기로 몇 점대를 구하라 할 때는 부동호는 절대 바꾸지 않고 뒤에 있는 숫자만 하나 큰 숫자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3개 나오죠. 1개, 2개, 3개. 3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승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 순위가 랭크죠. 랭크를 구하고 1위와 2위는 그러면 1등, 2등일 때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 요거는 이제 if죠, if. 자, 일단 순위를 구합니다. 랭크를 씁니다. 앞으로는 시험 볼 때 이제 랭크점 avg인지 랭크점 eq인지 요거를 읽어보고 선택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랭크를 쓰지만 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대로 그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은 요걸로 일단 해보고, 자, 넘버는 요 승점 하나가 라고 요거 하나 클릭하고 쉼표. REF는 범위인데 여기 클릭이 안 되니까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자, 이 범위는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큰 게 1등이니까 그냥 가로 닫으면 돼요. 작은 게 1등일 때는 2를 써야 되고 큰 게 1등일 때는 그냥 가로 닫으면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 복사해서 이상이 없는지 봅니다. 만약에 F4를 여기서 F4를 안 눌렀다, 달러가 없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자, 똑같은 등수가 생기죠? 이러면 F4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F4 누르고 복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등, 2등이면 자, 1등과 2등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면 작거나 같다 2를 하면 되죠. 1도 2보다 작거나 같고 2도 2와 같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등수에서 작거나 같다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과 2등일 때만 true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false가 나와요. 1등과 2등일 때만 3이 나와요. 1등과 2등 두 개가 true가 나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얘는 지우고, 자, 그리고 true, false가 제대로 나오면 if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오타가 났네. 자, 쉼표하고, 자, 참일 때는 결승 진출, 거짓일 때는 공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완성이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